딱정벌레 사냥꾼.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흥미로운 경험이요? 해밀턴 박사가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생에서 그토록 흥미로운 경험이 두 번이나 일어나는 우연이 발생한다는 것은 모든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말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건은 내가 말하는 그대로 발생한 것이 맞아요. 내가 의사가 되었을 무렵, 그러나 아직 진료는 시작하지 않았을 때 나는 가워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 거리의 번지수가 다시 매겨져서 지금 정확한 번지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집은 메트로폴리탄 역에서 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왼쪽 위에 유일하게 네다지 창을 가진 집이죠. 머친슨이라는 이름의 과부가 그 집 주인이었고 그 집에는 3명의 의대생과 1명의 엔지니어가 하숙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나는 제일 위 가장 값싼 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가장 값싸다고는 해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였죠. 내가 가진 돈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매주 나는 뭔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만 했죠. 그렇지만 나는 일반 진료를 하는 의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취향상 나는 과학 연구에 매진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나는 일반 동물학에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포기하고 평범한 의사가 되어 기계적으로 일할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내 삶의 전환점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아침 나는 스탠다드 신문을 집어들고 내용을 쭉 살폈어요. 별로 새로운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을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개인 광고란의 제일 윗부분이 내 시선을 끌었어요. 대충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진료를 해줄 의학 전문가를 찾고 있음. 굉장히 강한 육체와 안정적인 정신력,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함. 곤충학자이기도 해야 함. 특히 딱정벌레 전문가가 우대됨. 브룩 가 77번지로 직접 와서 지원할 것. 오늘 오후 12시까지 지원 가능. 내가 동물학에 관심이 컸다는 사실은 이미 말했을 겁니다. 동물학 중에서도 곤충에 대한 연구가 내 관심을 끌었고 모든 곤충 중에서도 딱정벌레가 가장 친숙한 종류였어요. 나비 수집가는 수도 없이 많지만 딱정벌레는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섬 지역에서는 나비보다 훨씬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딱정벌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 자신이 수집 활동을 통해서 수백 가지가 넘는 표본을 확보하고 있었죠. 그 광고의 다른 필수 요건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나는 꽤 신뢰할 만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고 병원 간 운동 경기 대회 중 투포한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죠. 확실히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광고를 읽은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나는 마차를 불러서 부룩가로 가고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이르기에 그토록 기이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해 봤죠. 강력한 육체와 굳은 의지, 의학 지식과 기술, 딱정벌레에 대한 지식. 그 다양한 특징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실망스러운 부분은 그 일이 지속적인 직업이 아니고 광고에 의하면 하루 단위로 연장된다는 것이었죠. 생각을 거듭할수록 그 일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었죠. 하지만 생각 끝에 나는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을 상기했어요. 돈이 모두 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잃을 것은 없다는 것과 어떤 모험이라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종류의 일이라도 해도 내 주머니에 적어도 몇 파운드는 꽂아줄 것이었죠.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실패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 당시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서 뺏어갈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마치 주머니가 텅 빈 도박사 같은 상황이었고 당연히 다른 도박사들과 어울려서 내 운을 시험해 볼 수밖에 없었죠. 브룩 가 77번지에 도착하자 음침하지만 위압적인 집이 하나 서 있었어요.
어두운 색상의 평평한 외관이었지만 조지 왕조 시대의 양식에 따라서 위엄과 권위가 풍기는 집이었죠. 내가 마차에서 내리는데 젊은 남자 하나가 그 집 현관에서 나와서 거리를 따라 내려갔어요. 나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가 호기심과 일종의 악의가 느껴지는 시선으로 나를 훑어보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그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후보자라고 생각되었고, 그 말은 아직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희망에 가득 차서 나는 넓은 계단을 올라가서 육중한 고리를 잡고 두드렸죠. 제대로 된 화장을 하고 제복을 입은 하인이 문을 열었어요. 확실히 그 집은 부와 권위를 가진 집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 하인이 말했어요. 아, 일자리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시군요, 선생님. 하인이 말했어요. 린치미어 경께서 직접 면접을 보실 겁니다. 서재로 가주세요. 린치미어 경. 그런 이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 순간에는 그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인을 따라가자 사방으로 책이 가득한 커다란 방이 나왔고 책상 뒤로 작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쾌활한 표정에 말끔하게 면도된 생기 넘치는 얼굴에 회색이 듬성듬성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단정하게 내려온 남자였어요. 뚫어지는 듯 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 쳐다보더니 하인이 건네준 내 명함을 오른손으로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가 쾌활한 미소를 띄었고 그가 원하는 사람이 나라라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개인 광고를 보고 여기로 온 것인가요, 해밀턴 박사? 그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광고에 적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 외모로 보아하니 상당히 힘이 세실 것 같군요.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력은요? 상당히 굳은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박한 위험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가 되면 냉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것 같다고 생각되는군요. 당신에게 새로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군요.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고 당신 성격을 판단한 결과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딱정벌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나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는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 속에서는 뭔가 걱정이나 염려 같은 것이 느껴지더군요. 아무래도 딱정벌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 그가 소리쳤어요. 사실은 린치미어 경, 딱정벌레야말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아주 기쁘겠군요. 나에게 딱정벌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그래서 말을 시작했죠. 그 분야에 대해서 독창적인 이야기를 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딱정벌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일반적인 종류의 딱정벌레에 대해서 언급한 후 내 스스로 만든 딱정벌레 표본 모음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곤충 과학 저널에 발표한 딱정벌레 매장법에 대한 소논문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 단순한 취미 수준의 수집가가 아니시군요. 린치미어 경이 소리쳤어요. 정말로 당신 스스로 수집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생각에 잠긴 그의 눈동자가 기쁨으로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당신은 내가 런던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인 것 같군요.
500만 명이나 되는 런던 사람들 중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당신을 찾게 되다니 정말로 운이 좋군요. 그가 책상 위에 초인종을 울리자 하인이 들어왔어요. 로시터 부인에게 말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여기로 와주시도록 부탁해요. 그가 위험을 가지고 지시했고 몇 분 후 어떤 숙녀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중년의 작은 여성이었는데 영리해 보이고 쾌활한 표정을 가졌다는 점에서 린치미어 경과 비슷해 보였어요. 그녀 역시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도 느껴졌던 걱정과 염려의 표정이 그녀에게서는 더욱 확실히 드러나 있었어요. 커다란 슬픔과 낙담이 그녀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린치미어 경이 그녀에게 나를 소개하는 동안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오른쪽 눈썹 아래 약 5cm 길이로 흉터가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죠. 그 흉터는 아직 덜 담은 상태였어요. 붕대로 잘 감춰져 있었지만 아주 심한 상처였고 얼마 전에 생긴 것이라는 것 정도는 추측할 수 있었죠. 해밀턴 박사야말로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야, 에블린. 린치미어 경이 말했어요. 그는 딱정벌레 수집가이면서 동시에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어. 정말 대단하시군요. 로시터 부인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남편에 대해서 들어봤겠군요. 딱정벌레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토마스 로시터 경을 알죠? 그때 최초로 그 이상한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가늘고 희미한 빛이 비쳤어요. 적어도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딱정벌레 사이의 연관관계가 밝혀졌으니까요. 그는 딱정벌레 연구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권위자였어요. 그는 평생에 걸친 연구 활동을 했고 그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한 연구 기록과 책을 발표했어요. 나는 서둘러 내가 그의 저작을 읽었고 그 업적들을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남편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봐야 할 겁니다. 린치미어 경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숙녀는 책상 옆에 서 있었는데 그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들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보게 되자 그들이 남매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정말로 이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야, 찰스. 아주 고맙고 고결한 일이지만 나는 굉장히 두려워.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떨렸고 그 역시 내가 보이기에는 동일하게 불안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상당한 노력으로 감정을 잘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 괜찮아. 모두 준비됐어. 모두 결정됐어. 사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 안 돼, 에블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다 잘 될 거야. 믿어보라고.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신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그 당시 내 입장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죠. 그들이 마치 내가 앞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린치미어 경이 정신을 차리고 나를 보더니 내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당신이 하려고 지원하는 일은 말이죠. 해밀턴 박사, 완벽하게 내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지 않은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어야 하고 내가 그 어떤 것을 요청하든 질문 없이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요. 상당히 무리인 조건인 듯 하군요. 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나로서는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나 자신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당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만은 약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다음 당신은 상당히 훌륭한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난다면 말이죠. 숙녀가 말했어요. 맞아요.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난다면. 그가 그녀의 말을 반복했어요. 그럼 조건은요? 내가 물었어요. 하루에 20파운드예요. 그 금액에 너무 놀란 나머지 아마 내 표정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 같더군요. 이런 능력과 지식, 성격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아마 그래서 당신이 내 광고를 보자마자 호기심을 느꼈을 거예요. 린치미어 경이 대답했어요. 그런 특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높은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번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떤 점에서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군요. 게다가 하루 또는 이틀이면 모든 일이 끝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세상에나. 그의 누이가 외쳤어요. 이제 해밀턴 박사. 당신 도움을 기대해도 될까요?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내가 말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말해주세요. 첫 번째 할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시 밖으로 잠시 여행할 준비를 하고 짐을 꾸려요. 오늘 오후 3시 40분 패딩턴 역에서 출발할 겁니다. 아주 멀리 가나요? 팽번까지 갈 거예요. 3시 30분에 기차역 가판대 앞에서 나와 만나요. 내가 기차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잘 가요, 해밀턴 박사. 아, 그리고 혹시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왔으면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딱정벌레를 수집할 때 쓰는 채집통과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두껍고 무거울수록 좋아요. 브룩가를 떠난 후 패딩턴 역에서 린치미어 경을 만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건과 가능성이 내 머릿속에서 만화경처럼 형체를 잃었다가 흩어졌다가 또 다른 형체를 잃었다가를 반복했어요. 결과적으로 나는 수십 가지의 가능성을 상상해냈고 새로운 것이 마지막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황당했어요. 급기야 나는 진실은 아주 기괴하면서도 황당할 듯 하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죠. 결국 나는 그 일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받은 지시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작은 가방과 표본 수집통, 육중한 지팡이를 챙긴 나는 패딩턴 역의 가판대 옆에서 린치미어 경을 만났어요.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하고 마른 사람이었고 아침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이더군요. 그는 길고 두꺼운 여행용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 벚나무로 만든 단단한 긴 곤봉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기차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승강대로 앞장서면서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탈 기차예요. 객실 하나를 통째로 샀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당신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할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하지만 그가 나에게 해야 할 말이라는 것은 결국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었죠. 내가 고용된 것이 그를 보호하는 역할도 포함한다는 것과 내가 아주 잠시라도 그의 곁을 떠나는 것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고 결국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불안한지를 드러낼 뿐이었죠. 그래요, 좋아요. 그가 내 표정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나는 아주 불안해요, 해밀턴 박사. 나는 언제나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 이유는 내 육체가 허약하고 작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영혼은 굳건하고 조금이라도 심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망쳐버린 위험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의무감과 책임감이 나를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에요. 만약 몇 가지 일들이 잘못되면 나는 순교자라는 명예를 얻게 될 수도 있거든요. 수수께끼를 끊임없이 푸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경께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군요. 내가 말했어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나는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없을 테니까요. 아,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숨길 것이 별로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델라메어 저택으로 가고 있어요. 토마스 로시터가 사는 곳이죠. 당신은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익숙하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방문의 정확한 목적에 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나도 모른다고 해야겠군요. 해밀턴 박사, 당신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결과든 가능하다는 말 밖에는 해줄 수 없군요.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내 누이와 내가 같은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족 사이에서 추문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도예요. 그 점을 고려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 제외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의 조언을 구하고자 했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졌을 거예요. 현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의 적극적인 도움이고 때때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나에게 도움이 될지 말할 겁니다. 더 할 말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하루 20파운드라는 거금을 대가로 참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치미어 경이 나에 대해서 다소 천박하고 경시하는 태도로 행동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는 나를 수동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마치 그의 손에 들린 육중한 곤봉처럼요. 하지만 그의 신경질적인 태도를 고려해 본다면 그 가족 사이의 추문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일임을 추측해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은 한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주지 않을 것이 명확했어요. 나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나 스스로의 눈과 귀를 활용해야 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내 눈과 귀가 나를 속일 수도 있음 역시 고려해야만 했고요. 델라메어 저택은 팽번역에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맡으며 그 길을 달렸어요. 린치미어 경은 마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도착하기 전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가 나에게 하나의 정보를 건네기 위해서 말을 꺼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당신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의사라는 것을요. 그래요, 린치미어 경. 몰랐어요. 그래요, 젊은 시절 의사 자격증을 땄죠. 귀족 자기를 받기 훨씬 전의 일이었어요. 실제 진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아주 유용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해요. 언제나요. 의학 연구를 위해서 시간을 들였던 시절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아, 저기 델라메어 저택의 정문이 보이는군요. 사악한 괴물들로 장식된 두 개의 기둥 사이로 구불거리는 길이 저택까지 이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월계수 덤불과 진달래 사이로 긴 저택이 보이더군요. 뾰족한 탑들이 여기저기 솟아있고 따뜻한 체리색이 은은하게 비추는 낡은 벽돌을 담쟁이 덩굴이 감싸고 있는 저택이었죠. 내가 밝고 웅장한 저택을 쳐다보면서 경이감을 느끼는 사이 린치미어 경이 내 소매를 초조한 듯 잡아당겼어요. 저기 토마스 로시터 경이 오는군요. 그가 속삭였어요. 딱정벌레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을 떠들어요. 키가 크고 마른 데다가 특이할 정도로 뾰족하고 앙상한 사람이 월계수 덤불 사이에서 나타났어요. 그는 손에 쇠장식이 달린 원예 장갑을 끼고 있었고 감자 넝쿨을 들고 있었어요. 챙이 넓은 회색 모자 때문에 얼굴이 가려져 있었는데
약간 지저분한 수염과 거칠어 보이는 얼굴색 때문인지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차가 서자 린치미어 경이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친애하는 토마스, 잘 있었나요? 그가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그런 친근함의 반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저택 주인이 처남의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는데 몇 가지 불완전한 문장이 들려왔어요. 모두가 아는 희망사항이지만 낯선 사람을 싫어하니까 부당한 침입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러더니 뭔가 중얼거리면서 변명하는 듯한 말이 이어졌고 그들이 함께 마차 옆으로 다가왔어요. 토마스 로시터 경을 소개하지요. 해밀턴 박사. 린치미어 경이 말했어요. 두 분께서는 동일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토마스 경은 매우 뻣뻣한 자세로 서서 커다란 모자 챙 아래로 나를 노려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린치미어 경의 말로는 당신이 딱정벌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약간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말했어요. 딱정벌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뭡니까? 딱정벌레 연구에 대한 당신의 책과 논문들로부터 배운 것들이 내가 아는 것이죠. 내가 대답했어요. 영국 풍뎅이과에 속하는 것들 중 잘 알려진 것들의 이름을 대봐요. 그가 물었어요. 나는 시험을 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잘 대답할 수 있었어요. 내 대답이 그를 만족하게 했는지 그의 굳었던 표정이 풀리더군요. 내 책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잘 활용한 것 같군요. 그가 말했어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죠. 스포츠나 사교계의 일에서는 사소한 것들에 시간을 쏟는 사람들도 딱정벌레는 무시해버리니까요. 이 지역의 멍청한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내가 책을 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거예요. 딱정벌레의 딱딱한 날개의 기능을 제대로 기술한 사람은 내가 최초였어요.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요, 해밀턴 박사. 그리고 내가 모은 표본들을 보면서 흥미로운 대화를 더 나눠보기로 하죠. 그가 마차 위로 타더니 우리와 함께 저택 앞으로 갔어요. 그러는 도중에도 그는 내게 무당벌레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최근 연구에 대해서 떠들었어요. 토마스 로시터 경이 챙에 아주 넓은 모자를 눈썹 아래까지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을 거예요. 저택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모자를 벗었는데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의 이마는 태생적으로 아주 높은 것 같았는데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머리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그 이마가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뭔가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것인지 끊임없이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고 가끔씩 뒤틀리는 듯 보였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괴상한 원형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재에 들어간 후 그가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자 더욱 특이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뻣뻣하고 단단한 회색의 눈이 파르르 떨리는 눈썹과 대비되면서 아주 특이한 모습이 만들어졌죠.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내 아내는 여러분을 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그렇고 찰스, 에블린이 언제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었나요? 며칠 더 런던에서 머무르고 싶어 했어요. 린치미어 경이 대답했어요. 런던 밖에 머무르게 되면 숙녀분들이 사교상 해야 할 것들이 어떤 식으로 축적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누이는 런던에 오래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렇지. 그녀는 독립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녀의 계획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를 다시 보면 상당히 반가울 거예요. 그녀가 없이 혼자 지내려니 상당히 외롭군요. 그런 상황일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우리의 젊은 친구 해밀턴 박사가 당신이 흥미로워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아마도 그를 데리고 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한적한 생활을 해왔어요. 해밀턴 박사.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집주인이 말했어요. 어쩌면 내 신경이 너무 쇠약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젊은 시절 딱정벌레 수집을 위해서 열병이 유행하는 비위생적인 장소에 많이 갔었거든요. 하지만 당신과 같은 동료 곤충학자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내 표본 모음을 함께 본다면 아주 영광이겠어요. 정말 과장을 섞지 않고 내 딱정벌레 표본들은 유럽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확실히 그랬어요. 아주 많은 서랍이 달린 거대한 목재 장식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이름 등을 적은 종이가 달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딱정벌레 표본들이 있었죠. 말 그대로 지구 온갖 곳에서 수집된 갈색과 검은색, 푸른색, 초록색, 혼합색 등의 딱정벌레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박제된 벌레들의 줄을 여기저기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기 드문 표본이 보이면 아주 값진 재의 용품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서 그것의 특이점을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 열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대단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온화한 봄의 오후가 깊은 밤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종이 울리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 시간 동안 린치미어 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매형 옆에 서서 그에게 가끔씩 호기심과 질문이 뒤섞인 눈빛을 던지기만 했어요. 그러는 동안 린치미어 경의 얼굴에는 동정과 공감, 기대 같은 강한 감정들이 드러났어요. 린치미어 경이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은 조용하지만 즐겁게 지나갔어요. 린치미어 경에게서 보이는 계속적인 긴장감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상당히 즐겁게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집주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런던에 있는 아내와 최근 기숙사 학교에 들어간 어린 아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말로는 그들이 없는 집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만약 과학 연구와 그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다고도 말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꽤 일찍 침실로 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처음으로 어쩌면 린치미어 경이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스쳤어요. 집주인과 헤어지자마자 그가 내 방을 찾아왔어요. 해밀턴 박사. 그가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를 따라와요. 당신은 내 방에서 밤을 보내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설명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 방은 저쪽 옆에 있어요. 하인들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기 전에 당신 방으로 돌아오면 돼요. 하지만 왜요? 내가 물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니까요. 그가 말했어요. 만약 이유가 필요하다면 그게 이유라고 해둡시다. 순전히 미친 소리였지만 20파운드의 대가는 아주 많은 것들을 극복하게 하더군요. 나는 그를 따라서 그의 방으로 갔어요. 그래요. 내가 말했어요. 침대에는 한 사람이 누울 공간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 사람만 누워야 되죠. 그가 말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요? 감시를 해야 해요. 지금 당신은 꼭 공격을 당할 것처럼 말하고 있군요. 그 말이 맞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문을 잠그지 그래요? 아마도 나는 공격을 당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점점 더 미친 소리에 가까워지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나로서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인 다음 빈 벽난로 옆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면 내가 앉아서 감시를 하면 되는 건가요? 내가 투덜거리면서 말했어요. 시간을 나눠서 교대하죠. 새벽 2시까지 당신이 감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하죠. 좋아요. 2시에 깨워요. 그럼. 그럴게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만약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바로 나를 깨워요. 바로요. 알겠어요? 나를 믿어요. 나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발 잠들면 안 돼요. 그가 그렇게 말하더니 외투를 벗고 담요를 위에 덮은 후 잠에 빠졌어요. 그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밤샘 경계였어요. 그리고 그 멍청함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그렇게 느껴지더군요. 토마스 로시터 경의 집에서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린치미어 경은 왜 문을 잠그고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한 그의 대답인 공격당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헛소리였어요. 도대체 그가 공격당하기를 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그를 공격하려고 하겠어요? 명백히 린치미어 경은 특이한 환각으로 인해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나는 멍청한 이유로 하룻밤에 잠과 휴식을 박탈당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멍청한 짓이라도 그와의 고용 계약이 유효한 이상 그의 말을 글자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벽난로 옆에 앉아서 복도 저 아래 어딘가에서 울리는 시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것은 째깍거리면서 움직이다가 매 15분마다 종을 쳤어요. 내 팔 쪽에는 작은 탁자와 등불이 있었고 그것 덕분에 내 근처에는 빛이 있었지만 방구석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머물고 있었어요. 린치미어 경은 침대에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었고요. 나는 그의 조용한 잠을 부러워했고 시간이 갈수록 눈꺼풀이 아래로 감겼어요. 하지만 책임감이 나를 일깨우면 나는 몸을 바로하고 눈을 비비면서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감시가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 시간이 왔죠. 복도 아래에서 2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울리고 나는 린치미어 경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가 바로 일어나더니 얼굴 위로 날카로운 관심을 보였어요. 뭔가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요, 린치미어 경. 2시입니다. 좋아요. 내가 감시를 하죠. 당신은 자도 돼요. 나는 바로 그가 덮었던 담요를 건네받고 거의 바로 의식을 잃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동금 불빛과 그 한가운데 긴장으로 일그러지고 불안해하는 린치미어 경의 얼굴이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내 소매를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기름 냄새가 살짝 나는 것을 봐서는 등불이 방금 전에 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서둘러요, 서둘러. 린치미어 경의 목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내가 침대에서 뛰어내렸고 그가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 이쪽이요. 그가 속삭이면서 나를 방 한쪽으로 밀었어요. 쉿. 들어봐요. 밤의 정적 속에서 누군가 복도를 따라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고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어요. 누군가 한 발짝 내밀 때마다 잠시 멈춰서 쉰 후 다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듯 했어요.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니 스스슥 하면서 발을 내딛는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내 동료는 흥분에 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소매를 잡고 있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뭐죠? 내가 속삭였어요. 그예요. 토마스 경이요? 그래요. 그는 지금 뭘 하는 거죠? 쉿. 내가 말할 때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말아요.
누군가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고리에서 아주 약하게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두운 불빛 아래 마른 형체가 보였어요. 복도 아래쪽 어딘가에 등불이 빛을 내고 있었고 어두운 방 안에 있는 나로서는 그 정도 불빛으로도 충분히 밖의 상황을 살필 수 있었어요. 회색의 마른 형체가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커지더니 불빛을 배경으로 남자의 형체를 갖췄어요. 그는 몸을 구부리고 어깨를 숙이고 있었는데 흉측한 통통한 난쟁이처럼 보였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 한가운데로 하나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어오던 형체가 위로 뛰어오르더니 호랑이처럼 방을 질주해서 침대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육중한 물체가 내리치는 것 같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3번 나더군요. 뭔가를 치면서 반격하는 소리였죠. 나는 너무 놀라서 몸을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 동료가 도움을 청하는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렸죠. 열린 문 사이로 불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 앞물건들을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린치미어 경이 매형의 목 주위로 팔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마치 마른 디어하운드의 목에 이빨을 박아넣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불독처럼 보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그의 상대방은 이리저리 몸을 돌리면서 린치미어 경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뒤에서 목을 누르고 있는 린치미어 경의 조임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린치미어 경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으면 그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고 그 격투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죠. 내가 그를 돕기 위해서 뛰어갔고 우리 둘은 겨우 토마스 경을 바닥에 때려눕히고 그의 얼굴을 내 어깨로 내리찍었어요. 그가 미친 듯 저항했지만 나의 젊은 육체와 육중한 몸무게, 강한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죠. 마침내 우리는 그가 입고 있던 가운의 허리끈으로 그의 두 손을 묶었어요. 린치미어 경이 다시 등불을 켜려고 노력하는 동안 나는 토마스 경의 다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복도를 뛰어오는 여러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집사와 하인 2명이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손쉽게 토마스 경을 완전히 결박했어요. 그는 이미 바닥에 누워서 입으로 거품을 흘리면서 사나운 눈을 빛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한번 보자마자 그가 위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침대 옆에 놓인 육중한 망치를 보니 그가 살인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폭력은 쓰지 말아요. 우리가 미친 듯 반항하는 사람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동안 린치미어 경이 외쳤어요. 지금 발작이 일어났으니 잠시 후에 마비 증상이 올 거예요. 아니, 이미 마비 증상이 시작된 것 같군요. 그가 그 말을 하는 사이 토마스 경의 경련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그의 머리가 가슴 아래로 축 처졌어요. 마치 잠든 것 같은 모습이었죠. 우리는 그를 끌고 복도를 따라가서 자신의 침실에 눕힌 후 묶었어요. 그는 잠자코 누워서 거친 숨만 쉬더군요. 거기 당신들 2명이 그를 지켜봐요. 린치미어 경이 지시했어요. 그리고 해밀턴 박사, 이제 내 방으로 돌아갑시다. 거기에서 내가 설명을 하겠어요. 가족 사이에 추문이 일어날까 너무 두려워서 오랜 시간 당신에게 숨겨왔던 설명을 말이에요. 이쪽으로 와요. 오늘 밤 한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몇 마디 단어로 모든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둘만 남자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불쌍한 매형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 하나예요. 애정 어린 남편이고 존경할 만한 아버지죠. 하지만 그는 매우 심각한 광증을 나타내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는 한 번 이상 살인 충동을 드러내는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그의 공격 대상이 가장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아들은 먼 학교로 보내졌고 그의 아내인 우리 누이를 해치려는 한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겨우 벗어날 수 있었죠. 아마 그녀를 런던에서 봤을 때 얼굴에 상처를 봤을 겁니다.
그가 제정신일 때는 발작 상태에서 저지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에게는 우스운 소리가 되는 거죠. 당신도 잘 알겠지만 어떤 종류의 질병은 특징을 하나 가지죠. 바로 그 환자에게 그 질병의 존재를 설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특징 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손에 피를 묻히기 전에 그를 제압하고 구속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그는 성격상 사람을 피했고 의사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의 목적상 의사가 그를 설득해서 자신의 정신병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만 했죠. 그는 당신이나 나만큼이나 정상적으로 행동하지만 아주 가끔씩 발작을 일으키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발작을 일으키기 전 언제나 일종의 징후적인 증상을 보여요.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하고 그를 감시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위험 경고 신호죠. 그 주요한 증상이 이마에서 경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당신도 어제 봤겠지만요. 그가 광증을 드러내면서 발작을 일으키기 사나흘 전에 그런 증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증상이 일어났을 무렵 우리 누이가 다른 이유로 런던에 왔고 그 이후 그녀는 우리 집에서 피신을 하는 중이었어요. 토마스 경의 광증에 대해서 의사를 설득하는 것이 내 책임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의사를 그의 집에 들이느냐였어요. 나는 그가 딱정벌레에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해냈죠. 그래서 나는 광고를 냈고 바로 원하던 사람인 당신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신체가 건장한 의사가 필요했죠. 왜냐하면 살인 충동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그의 광증을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제정신일 때 나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나를 공격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당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 밤 공격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보통 그런 공격이 매우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감시를 늦추지 않은 것이죠. 나 자신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누이의 삶에서 크나큰 위험을 제거할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었어요. 당신에게 정신병 진단서에 서명을 할지 말지 묻지 않아도 되겠죠? 당연히 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2명의 의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나 역시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기 탁자에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신과 내가 서명을 하면 아침이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명한 딱정벌레 사냥꾼 토마스 로시터 경의 집을 방문한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나로서는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로시터 부인과 린치메어 경은 아주 충직한 후원자가 되어주었고 내가 그들을 도운 것을 단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토마스 경은 퇴원을 했고 치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뗄라메어 저택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면 나는 문을 꽉 잠그고 잘 생각입니다. 딱정벌레 사냥꾼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